사람이 먼 곳으로 떠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리고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는 것.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몸으로 여행을 떠나고,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며 가보지 않은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곤 합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걷고 읽으며 어디로든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을 통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경계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그 경계선은 휴전선입니다. 흔히 휴전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삼엄한 경계, 철조망, 군인들의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강주원 작가님의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는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에 균열을 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휴전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품고 있는 삶과 기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강주원 작가님을 모시고 이 책이 탄생한 배경과 작가님이 직접 마주한 휴전선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휴전선은 정말 철조망으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순례길 학교에서 평화의 길 2코스 걸을 때 한번 배웠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류학하면 약간 생소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인류학하면 인디아나 존슨의 주인공을 아마 떠오르실 건데요. 이제 네. 고고학도 인류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 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책 제목에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는 이 말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대부분 철조망이 빽빽한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왜 이런 제목을 선택하셨고 또 이 제목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철조망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기 전부터 이제 인류학에서는 어떤 설문지 조사보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파악을 하는 것을 주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할까요? 합니다. 했을 경우에 저 역시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휴전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봤더니 가까이 있는 친척들도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의식이 이제 생기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했고,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왜 있을까?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 휴전선은 말뚝으로 이어진 선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휴전선에 대해서 팩트 먼저,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휴전선은 일단 많은 분들이 또 38선하고 많이 헷갈리시죠. 예. 38선은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이전까지 존재했던 직선의 선을 38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휴전선은 한국전쟁의 휴전이 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선이 이제 휴전선이죠. 그 휴전선에는 그 당시에 1292개 정도의 말뚝만, 그러니까 저희가 휴전선이 약 248km, 250km라고 보죠. 그랬을 경우 약 200m마다 말뚝만이 존재하고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벌써 분단,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70년이 넘은 상황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네. 왜곡되고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 이제 누적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작가님 스스로도 예. 과거에는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이 책을 쓰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러니까 제가 휴전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소위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네네. 이제 배움에서 그렇게 네네. 알고 있었던 것이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는 북한 관련된 연구자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국경 네. 제가 문화인류학을 전공한다라고 했지만 국경인류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남북 관계에 있는 국경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공부는 이제 대학원 들어오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휴전선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네. 있었던 상황이죠. 예. 아,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휴전선엔 철조망이 있다와 없다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바로 들어가는데요. 결론을 요구하시는 영문 것 같은데요. 결론인가요?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 네.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것은 아침에 뉴스를 틀면 한 꼬치 정도는 늘 나오는 게 북한 뉴스인 거죠. 네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단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네. 분단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전문가 네.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북한과 네. 관련돼서 알고 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다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휴전선은 이 그런 분단 사회에 살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에 무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남북을 논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라는 네. 상식에서 남북 교류와 만남, 남북 네.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1년에 통일부의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 사례에서처럼 때로는 공식적인 설명조차 다른 이미지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예, 이것이 평화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평화의 십자가 지금 바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 듣고 계신 분들은 뭔가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평화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거의 이제 퇴임 전에 이제 로마에 계시는 교황님께 평화의 네. 십자가를 이제 선물을 한 것이 이제 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평화의 십자가를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에 홍보를 한다든가 의미 부여를 할 때 휴전선의 철조망을 녹여서 네. 만들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아, 근데 그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네요. 휴전선에 어, 철조망을 녹여서 네, 만들었을까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 네, 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막상 진짜 없으니까 못 만들죠. 그랬을 네, 경우에는 민통선의 철조망도 아니고 남방 한계선의 철조망도 아니고 저희가 흔히들 동해에 가면 철조망을 보게 네, 되죠. 그 봤어요. 철조망을 녹여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청와대만의 어떤 실수일까 잘못일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조용히 진행된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교황님께 선물까지 아, 했던 겁니다. 네, 그 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가 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철조망이 없는데 철조망이 있다라고 하는 한국 사회는 네. 어쩌면 전쟁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사회가 아닐까. 아, 철조망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는 평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책에서는 1968년부터 휴전선 인근에 철조망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정전 협정 후 15년 동안 철조망이 없던 시절의 삶은 어떠했을지, 그리고 철조망의 등장이 우리 사회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시나요? 네, 철조망이라는 존재, 네, 네, 그러니까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네, 철조망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흔히들 물어보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물어보면 네, 대부분 그냥 막연하게 어떤 분들은 뭐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많은 분들은 1953년 한국 전쟁 네, 휴전 이후에 생겼다라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네, 휴전선이 약 15년 동안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1968년 전후까지는 한국 사회, 즉 남북 관련돼서는 철조망 없는 상황에서 살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현재 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네, 그 다음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그러면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1953년 이후에 그거에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한국 사회에 많지는 않습니다. 아, 없었기 때문에 뭐 행복하게 살았다, 잘 지냈다는 아니죠. 네, 나름대로 국지전도 있었고 나름대로 약간의 교류도 있었다는 것들은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애증 관계 속에서 네, 교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철조망이 없으면 남북 관계에서 지금 선생님께서도 한국 남북 사이에 철조망이 없는 상황에 살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없이도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에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철조망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정신적으로는 굉장한 괴리감 속에 살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옛날에 그 북한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거의 이리 집단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반공 교육을 받아왔던 입장에서 철조망은 벌써 마음에 쳐져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팩트와 이제 현실하고는 다른 삶을 사셨던 것이고요. 네. 그렇게 사셨던 게 몇 년도 보통 학창 시절이 언제였죠? 저는 1970년대, 네. 네. 80년, 예.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들으셨으면 네. 68년 전후부터 남방 한계선에 철조망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아, 당시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네. 철조망을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모르셨다. 네. 이기보다는 내가 어떤 한국 사회에 사는가. 아, 네. 68년 전후부터 철조망이 생겼는데 70년대, 80년대 교육은 네. 바로 그저 철조망은 예전부터 존재하는 이미지로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 아,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네. 긴장, 반목, 서로에 대한 왜곡이 속에서 교육을 받아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한번 성찰의 계기가 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그럼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단순히 그 지리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것 이상으로 한반도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평화를 상상하는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네,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는 것은 네, 우리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많은 오류라든가 이제 왜곡들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아까 말씀할 나는 그렇게 배워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난 그렇게 네. 알고 있었다라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위한 출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책에서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그다음에 남방한계선, 민통선 등 다양한 선들을 이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들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냥 많이들 들어봤지만 막연하게 네, 알고 있는 것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부터 시작을 하면 네, 38선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에 가장 먼저 생긴 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1945년 해방 이후에 미소 간에 이제 휴전 이제 38선이 이제 직선으로 그어진 상태에서 약 5년 동안 네, 그 당시에도 약 2km마다 군데군데 정도 이정표 정도가 있었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진으로 남아 있죠. 김구 선생님이 북한에 갈 때 네. 팻말을 앞에서 사진 찍은 사진이 가장 대표적인 어, 38선의 이미지죠. 아, 네, 그렇게 살았던 남북관계가 한국전쟁 이후에 휴전선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선에 이제 휴전이 된 상황에서 200m마다 말뚝만이 존재를 했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약 2km 정도씩 서로 물러나자 네, 그 공간을 이제 비무장지대로 네, 하죠. 영어로는 네, DMZ라고 이제 서대문구 쪽에 사시니까 파주 쪽에 가시다 보면 DMZ 많이 써 있습니다. 예. 네, 그 DMZ가 비무장지대, 소위 면인 거죠. 네, 휴전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2km, 2km, 약 4km의 공간을 DMZ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방 한계선이 네, 생기는 것이고요. 위쪽에는 북방 한계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휴전선의 이미지가 원래 남방 한계선의 이미지를 네. 우리는 휴전선을 착각하는 거죠. 아, 거기에 남방 촘촘하게 한계선의 이렇게. 군인들이 네, 지키게 되는 거죠. 네, 네, 비무장지대는 기본적으로는 군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네. 그것도 약간 달라졌고요. 아,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을 기점으로 군인들이 배치하게 됐던 것이고 네. 그 남방 한계선에 1968년 전후부터 철조망이 만들어졌고요. 아, 그 철조망을 우리는 휴전선이라고 착각하고 아, 언론에서도 약간은 혼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철제선을 보여주면서 휴전선이라고 네, 설명하는 이제 보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네, 그런 선이 이제 남방 한계선이고 네, 그 이후에 1950년대 또 하나의 선 거기서 한 5km, 20km 또 남쪽으로 네, 민통선,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라고 하나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기농선이라고 해서 네. 미군이 농사 짓는 것을 통제하는 선으로 하다가 아, 이제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어서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우리가 줄여서 민통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아, 예, 네. 통일대교 너머에 많이 존재를 하는 그런 선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의 삶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선이죠. 네, 민통선도 민통선 이북 쪽으로는 저희가 예전엔 자유롭게 못 갔었습니다. 교동도도 아,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교동도로 가는 것이고 파주에 가면 통일대교도 저희가 지금도 네, 어떤 쉽게 어떤 자유롭게 출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은 거기 농사 짓고 계시는 남방항계선과 민통선의 사이에 또 많은 면적이 있거든요. 그 네, 공간에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일반 사람들은 또 거기를 마음 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도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 넓히면 이제 적경 지역 하는 거죠. 예. 아, 예. 그런 선들이 그냥 모르고 지내도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왔던 선들인 거죠. 아, 네, 네. 그 중에 특히 또 임진강과 한강 하구의 중립 지역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많은 지도에 이 지역까지 휴전선이 그려진 것이 오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 그 중립 지역의 정확한 법적 지위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립적을 이제 이야기 드리기 전에 네네. 이제 휴전선이 제가 휴전선이 최초만에 있나요 없나요를 여쭤보는 질문들 많이 던지지만 사람들 만났을 네네. 때 또 네.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휴전선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동해안 쪽은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럼 선생님 제가 질문을 네네. 드릴게요. 휴전선의 서쪽 네. 우리가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파주 쪽이나 이쪽 동해안 말고 네. 휴전선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나요? 시종점. 휴전선 글쎄요. 제가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제적봉인가요? 예, 예.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예. 휴전선은 글쎄요. 어느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강 가운데인가요? 어디라고 말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한국 사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게 네.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 휴전선 남북 네. 사이에 우리가 전쟁이 날지 안 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지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고민을 하면서 네네. 그럼 대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네. 휴전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네.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네. 은근히 휴전선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네. 서울에서 부산의 도로는 다 알고 있죠. 아, 네.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서쪽 같은 경우에 강화도 이야기 지금 하셨고 등등 했지만 강화도나 백령도 네. 그쪽에는 휴전선이 없습니다. 다시 아. 말씀드리면 휴전선은 파주 쪽에 망우리 벌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일 출판단지, 네. 해일 마을 네. 출판단지는 그 밑이고요. 해일 마을 지나서 한 6km, 7km 정도 자유를 타고 가다 보면 왼쪽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네. 건너편에 육지에서 끝나거든요. 휴전선은 육지에만 존재를 합니다. 아, 그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임진강 하류의 6, 7km 정도와 한강 하구라고 이야기되는 지역이죠.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서 오두산 통일전망대 언저리 쪽에서 이제 한강 하구가 이제 서해로 빠져나가죠. 그 약 70km 구간에는 휴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왜 네. 그곳에 휴전선이 있다라고 하는지요? 예, 그곳은 휴전선이 없고 조금 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중립수역인 것이죠. 아, 그것이 진짜요? 휴전 협정에서 네. 문서에도 남아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저희는 네. 휴전선을 끄어놓은 게 아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에 표시를 하는 거죠. 구글 지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누가 구글의 지도에 어떤 표시들이 오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 그럼에도 그러게요. 그 오류들. 네네. 그러면 휴전선이 없는 강화도에 가셔가지고 휴전선이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한강 하구죠. 물길에 휴전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분단을 이야기할 것이고 전쟁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휴전선이 없다라는 사실을 네. 알고 있으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곳이죠. 중립수역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그 공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휴전선이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책에도 남기고 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구글에서도 있고 유명한 작가들이 쓴 글에도 한강 하구에는 군사 분계선이 지나가고 있다고 써여 있고 아마 가보신 것 같은데요. DMZ 둘레길도 네. 강화도에 DMZ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가셨던 김포 네. 그 지점도 한강 하구에는 DMZ가 없거든요. 근데 네. DMZ 둘레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산대교 주변에도 네. DMZ 없거든요. 한강의 하류 지역이죠. 근데 거기도 DMZ 둘레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레길을 걷는 건 제주도 둘레길에 가서 부산을 보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둘레길을 보러 가는 거죠. 네. 그러면 DMZ 둘레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DMZ를 느끼고 네. 생각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가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DMZ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DMZ 둘레길이 DMZ가 없는 곳까지 DMZ를 만들어 놓는 한국 사회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문제의식을 좀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DMZ 둘레길을 만든 주체는 누군가요? 기본적으로 나라인가요? 국가죠. 네. 근데 국가에서도 그 알면서도 부서죠. 그러면 그 국가의 그 부서에서는 그거를 DMZ 근처에 있는 그냥 둘레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놓쳤다라고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놓쳤다는 것도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사실 있던 어떤 현상들이 네. 왜곡이 들어가고 왜곡된 자료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7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소위 원전을 참고하기보다는 네. 왜곡된 책 내용을 참고한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잘못됐다 없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네. DMZ를 만들었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나요? 책에 쓴 게 네, 저로서는 연구자로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저 한 연구자의 목소리가 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인가? 그게 아. 쉽게 바꿔지는가? 그 수많은 지도들 나중에 한번 방송을 듣고 나서 여유가 생기신다면 인터넷 네. 검색을 해보시면 네. 수많은 지도들의 방금 말씀하셨던 백령도 강화도까지 휴전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누가 오류를 잡아내겠습니까? 한 번 만들어진 편견, 잘못된 편견, 한 번 네. 만들어진 잘못된 선입견들이 고쳐지기에는 쉽지 않은 세월과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네. 약간 답답한 지점인 거죠. 예, 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처럼 임진강, 한강하고 중립수역도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네, 이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네 번째 책입니다. 휴전선의 철점이 없다라는 책은 네 번째 네네. 책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압록강, 두만강이 저한테는 첫 연구 지역이었고 네네. 박사논문도 그 지역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국경 지역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거의 한 25년째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여기서 나는 네네. 북한 사람입니다. 합법적으로 단동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 그리고 네. 북한 하교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한국 사람들이 네. 어떤 식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관계 네. 맺음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지켜봤죠. 그런데 압록강과 두만강도 우리 한국 사회에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죠.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국경은 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하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은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고요. 국경면이 존재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강은 면이죠. 네. 그 강을 공유하고 공생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제가 네 번째 책에서 써놨던 중립수역을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중립수역, 한국의 중립수역,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류의 약 70km 공간은 어떻게 보면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만강과 압록강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공유하고 공생하고 공존하자라고 점점 협정문에 쓰여져 있죠. 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다르게 살아왔던 다른 길을 걸어왔던 거죠.
아까 처음에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사실이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로 이용하지 않고 반목하는 공간으로 70몇 년을 걸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공간이 원래는 어떤 길이었냐? 원래는. 공유하고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상황에 상상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네. 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네. 압록강과 두만강은 발 담글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조차도 네. 거기서 배를 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고기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물놀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저로서는 네. 이 안타까운 거죠. 한강하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만강과 압록강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인 네. 중립수역인데 네.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세월만을 탓하기에는 조금 답답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남북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요? 서로 지금까지 제가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면서 항상 북한 하면 공포에 떨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뭔가 이렇게 조금 막 움직이고 막 이러면 뭐 대포를 쏜다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장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 예.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적대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철조망도 진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막 그 철조망이 있음으로도 안전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철조망이 있으면 안전하다. 네, 왠지 예.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서로 부딪히지 않는 선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좀 안전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없지 않은 저는 선생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네.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볼만하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 어떤 한국 사회에 살아오셨는지, 어떤 네. 이야기를 주로 들어왔는지,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네. 그러면 68년 전에 약 네. 15년 동안은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안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15년 동안 남북 관계가 뭔가 엄청나게 지금의 기준으로 2025년 기준에 지금 전쟁에 대해 불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 대한 위험 속에서 살았던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60년에 58년에 네. 63년에 그런 전쟁과 관련된 것을 있었더라면 우리가 당연히 배웠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배운 기억은 없는 걸로 저도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의 학창시절에 다녔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철조망이 있어야지만 네. 안전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온 거죠. 네. 압록강과 두만강도 기본적으로 2006년 전까지는 아예 철조망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른 예지만 예.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하면 네. 철조망은 있어야 되는 것과 예. 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없다가 있게 된 계기가 북한의 예. 도발 때문이었었던 거죠. 북한이 도발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네. 68년 전후부터 흔히 네. 68년이라고 하면 김신조 사건을 떠올립니다만 네. 김신조 사건은 그 이후고요. 1968년 1월에 있었던 것이 김신조 사건이니까 북한의 도발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네. 파주 지역 같은데 철조망이 만들어지는 지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저희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 어떤 국가 간의 철조망이 그 시기에 좀 두드러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쩌면 그냥 만들어진 거네요. 저는 뭔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 휴전선에 철조망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까지. 그런데 왜 그러네요. 휴전선에 철조망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거기서부터 우리 또 한번 다른 길에 아, 대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 네,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네,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네. 안정을 느꼈다. 그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면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의 통제가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고 또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들은 매일 난방 한계선을 넘어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DMZ 일대가 고정불변의 금지구역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약간 책에서 제가 그렇게 뭐 이제 쓴 지점은 있지만 네, 대성동의 자유마을이하고 DMZ 안에 한국 네, 마을이 하나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은 넘나들지는 않고요. 네. 마을에 DMZ 안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한 번씩 넘나드면서 이제 거기에 막 고립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넘나드는 의미는 그분들도 이제 파주에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네. 넘나든다라고 했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넘나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예. 아, 그래서 그런 지역의 사람들 삶은 원래 한국전쟁 이후에부터 그 대선동 자유의 마을은 네, 존재했던 공간이고요. 네, 민통선 이북 지역에도 50년대에도 농사를 지었던 이제 사례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는 것들이 60년대, 70년대에 거쳐오면서 거기에 이제 통일촌이라든가 등등이 네.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주들이 있으면서 그 공간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또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그 지역에 예전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 땅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 아,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통일대교의 일반 사람들은 넘나들기 불편한 지점이 있지만 그 지역에 이제 땅을 찾으신 분들이라든가 사신 분들은 그곳에 농사를 짓도록 이제 허용되는 범위들이 점점 넓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오랫동안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 연구해 오셨다고 하셨죠. 25년 동안. 정치학자나 군사 전문가와는 다른 인류학자만의 시선으로 휴전선과 DMZ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DMZ 네, 압록강 도만강 말고요. DMZ하고 휴전선을 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학자들이라든 다른 이제 학문을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 나름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논조를 보면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가정하에서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네, 남북 관계는 존재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문장에 많이 등장을 하죠. 네, 근데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남북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전선은 경계의 선입니다. 네, 네,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네, 철조망이 있는 곳은 남방 한계선이죠, 기본적으로. 그럼 네. 그건 경계의 선이 아니고 경비의 선입니다. 아, 예, 경비선. 네, 북한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이죠. 네, 네. 그러면 정치학적으로 논하든 외교적으로 논하든 남북 관계를 논할 때 네, 기본 네, 팩트부터 다른 상황에서 논하면 그 사실이 어느 정도 맞을까요?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는데 네. 있다라고 가정하에서 정치적으로 논하는 게 맞을까요? 아, 아예 처음부터 틀린 시작을 했으니 어떻게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얘기가. 그러네요. 근데 그 벽을 허물기가 쉬울까요? 제가 책을 낸 지도 한 2, 3년은 흘렸지만 저 혼자 떠든다라고 해서 바꿔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너무나 굳건하다라는 거죠. 야, 그러네요. 왜곡된 편견.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심만 있었으면 알 수 있는 이 팩트조차도 네, 남북 관계에서 왜곡될 게 오류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남북 관계, 네, 네, 북한에 관련된 것들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해서 알고 있을까요?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너무나 눈으로 확인 옆에 살고 있는 그거조차도 오류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압록강과 두만강에서도 그런 게 보이죠.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 이제 관계에서는 대북 제재, 네. 유엔 제재라는 네. 단어는 저희가 들어왔었습니다. 선생님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 들어왔나요? 2006년 전후부터 들어왔거든요. 2006년이면 네. 17년, 18년, 20년이 다 돼가는 세월입니다. 네. 대북 제재, 유엔 제재라는 단어를 정치학 쪽에서든 사회학자든 등등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논하는 이야기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네. 그 대북 제재, 유엔 제재라는 단어를 할 때 늘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조만간 북한이 망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려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17년, 18년 동안. 네. 그걸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기본적으로 지금은 2025년 현재 망하지는 않았죠. 네. 왜냐면 망할 것이라고 17년, 18년 그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그러면 무엇이 어떤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지 현상을 배운 대로 보고 있는지 여기서 배운 대로 본다라는 건 배운다라는 것이 정확한 내용들을 배우지는 않죠. 우리가 잘못된 내용도 배우지 않습니까? 배움에는 올바른 배움도 있지만 잘못된 배움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다라는 이 사실 하나는 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배운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고 네. 휴전선에 철조망이 있다라고 잘못된 내용을 배워온 한국 사회.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네. 도대체 남북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도대체 북한과 관련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는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어디서부터 꼬였는가? 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코로나19 이전에 비교적 교류가 활발했던 단둥 등 중국 북한 국경 지역에서의 현지 조사와 또 참여 관찰 경험이 현재 휴전선과 DMZ 원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저도 2000년에 처음 갔습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봤을 때는 네. 휴전선의 이미지로 봤죠. 네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네. 거기에도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뭐 소위 탈북자들이 존재를 한다, 군인들이 지킨다 그런 이야기만 듣고 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2000년에 처음 갔었는데 저는 두만강 바로 옆에서 하룻밤 누워 잔 적도 있거든요. 뭐 일상의 삶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고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군가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봤고요. 그건 북한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그 사람이 개 한 마리 가져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강을 건너서 다시.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사람들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 이제 알고 지낸다. 그 강 건너는 북한이었거든요. 국경 지역이라는 곳에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비만 있고 군인들만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구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고 교류가 있는 공간이구나. 그리고 철조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철조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 국경에는 철조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책에서 배운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현장에 갔더니 국경에는 철조망이 없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번째 책에 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네. 그러면 남북 관계에서는 철조망이 없는 건 휴전선 철조망이 없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흔히들 한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 문제 의식을 못 느끼는데 저희 인류학에서는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른 분들도 문제의식을 느끼셨겠지만 휴전선의 철조망 남북관계에서는 철조망이 언제부터 생겼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했던 아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두 분이 연구한 내용이 자료에 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게 보였던 거죠. 아마 한국 사회에 살면서는 보이지 않았던 지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조망 없이도 살았네 라는 자료를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연구 자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만강과 압록강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DMZ와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은 제가 20몇 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낯선 공간에서 점점 익숙한 공간이 되었는데 네. 제가 2020년부터 다시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임진강 주변이라든가 파주 일대에 다니면서 익숙하다고 했는데 점점 낯선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에 오류는 뭐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낯설게 보고 만나는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CF의 거. 어떤 에도 많이 쓰였던 표현인데 인류학에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낯선 곳에 가야 되는가? 타 문화를 연구해야 되는가? 너무나 자신의 문화 속에 있다 보면 네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네. 잘 보이지 않는 문화라든가 모습들이 막상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그런 네. 것들이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연구 과정에서 주변의 오해나 편견을 겪으셨다고도 했는데 사실 이 남북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남북 문제나 국경 연구가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며 또 이런 분위기가 연구 자체나 결과의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그런 것은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연구할 때 별 문제는 없으신 거군요. 다른 맥락에서는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것은 없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이것도 진짜 편견인 거죠. 제가 아니라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휴전선엔 철조망이 없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을 음악은 비발디의 콘체르토 넘버 3번 F 메이저 RV 293번입니다.